안녕하세요. 맥키네시 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2월 말에 이제 미국 출시 앞둔 이제 짐 펜트라의 기대감도 있는 상태에서 자, 10일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서정진 회장과 이 서진서 그 각자 대표가 이제 메인 트랙에 나서죠. 자, 셀트리온 홀딩스의 지분 5% 정가도 이제 공시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미증시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장전에 이제 고용 지표 관련되는 부분들이 발표되죠. 자, 연준의 금리 인하 관련되는 부분이 경계감이 나온 상태에서 결국 이제 연준의 이제 금리 정책이라는 게 데이터에 의해서 한다. 그 데이터라고 하는 게 크게 보면 두 가지죠. 인플레이션 관련되는 데이터와 그 다음에 이제 고용 지표 관련되는 실업률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고용 데이터가 좀 이제 빡빡하게 나오면 오히려 이제 이 경기 둔화 관련되는 부분 때문에 금리 인하 관련되는 부분에는 호재로 좀 작용하고요. 이 고용 데이터가 좋게 나오면 오히려 이제 소프트 랜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금리 인하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식시장에는 연동하기 때문에, 지표 관련되는 부분의 시장 반응이 어떻게 하는지가 좀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12월 달 잡스 리포트 관련되는 부분들이 연준의 소프트 랜딩 관련되는 테스트하는 어떤 근거가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지금 장전의 나스닥 선물이라든지 다우 선물 같은 게 좀 빠지는 부분들이 뭐 이런 부분을 반영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S&P 선물 같은 경우도 0.27 빠지고 있고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같은 경우도 0.72%좀 빠지고 있습니다. 자, 유가 관련되는 부분은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제 주식이 이 채권 관련되는 부분들이 고용 지표가 발표되기 전에 조금 이제 리트리트 후퇴하고 있다 이런 어떤 부분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진다는 말은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소리잖아요. 자, 이런 어떤 금리 단 영향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시장 전체적인 부분들 먼저 좀 살펴봐 드리면요. 시장은 이제 원달러 환율 자체가 이제 5원 40전 정도 일단 올랐고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2차 전지라든지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에 어제 급락에 이어서 좀 반등세가 좀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거래소 쪽에서는 기관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고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제 개인들이 매수를 해줬습니다만 이 코스닥 쪽에서는 1% 넘게 올라오면서 개인들은 좀 매도를 좀 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이틀 동안 급락할 때 개인들 매수를 했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600선 미만에서 이제 0.35%좀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반대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주들이 아침부터 전고체, 그 다음에 이제 뭐 소재단까지 올라오면서 1.39%좀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락 종목 수가 이제 2배 가까이 좀 많았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상승 종목 수가 한 100여 개 정도 많은 어떤 모습, 종목별로는 좀 등락들을 좀 보이는 어떤 흐름이었죠.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봉 이후에 52주 신고가 흐름을 이어가다 3일 연속으로 일단 조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1만원대 라인이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가 지켜지는지 여부가 이제 급등 흐름을 유지하느냐의 가격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5일선이 장중에 이제 저항대로 나오면서 21만원대는 뭐 밀리지 않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봉으로 좀 살펴보시게 되면 아침에 22만 5천원대, 500원까지 이제 하고 장중에 21만 3천원. 그래서 21만원은 이탈되지 않으면서 큰 흐름이 나오지 않으면서 소폭 좀 빠졌고 시간에는 1000원 정도 더 빠져서 21만 3,500원대였죠. 수급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연기금은 오늘도 이 매수를 이어가면서 18일 연속으로 순매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매수세가 나왔고 투신이 지금 4일 연속으로 좀 매도하고 있고 금융투자가 3일 정도 사모펀드도 3일 연속으로 일단 매도하면서 기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연기금 매수에서 플러스 순매수 그 다음 외국계 쪽에서도 일단 매수가 들어오면서 일단 이제 매수세에서는 양매수 좀 흐름들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일별로 보시게 되면 3일 연속으로 이제 프로그램 매도에서 4일 만에 일단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왔고 외국계 쪽의 어떤 흐름들과 기관들 매수세가 나오면서 21만원대 좀 버티는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창구별로 보게 되면 기존의 이제 공매도 쪽 흐름들에서 이제 JP
그 다음에 이제 뭐 CLS, 근데 이제 신한 쪽이 오늘 좀 매수로 가담했던 부분들이 메릴린치와 더불어서 수급상에서는 좀 균형을 좀 이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강했던 제약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가 좀 나와서 장중에 12만 8,5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만 윗꼬리가 나오면서 이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살짝 좀 밀려있는 흐름으로 좀 끝났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죠. 자, 기사 관련되는 부분을 살펴보면 결국 이제 매크로 변수에서는 이제 1월 말에 이제 그 FOMC 미팅이 있습니다. 자, 1년에 국내도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도 8번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한 번 개최되고 나면 그 다음에 개최가 뭐 한 달 반 정도 뒤에 개최됩니다. 한 달 반. 그러니까 뭐 한 45일 정도 지나면 다음 FOMC가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3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이 뭐 5월 달보다는 좀 앞서 있는 어떤 흐름인데 이 흐름들이 이제 1월 달에 FOMC 이후에 또 어떻게 변할지를 계속 좀 체크를 해야 될 거고요. 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작년도에 나스닥이 거의 지수로 뭐 43%가 올라왔고 이 테슬라는 저점 대비해서 뭐 100% 올라왔기 때문에 이 소위 뭐 매그니피션트 7이라고 하죠. 이 빅테크 관련되는 종목들이 나스닥 중심으로 급등하면서 공매도 입장에서 엄청난 뭐 손실을 봤습니다. 이 테슬라 쪽. 그래서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에서 국내에서는 이제 공매도의 잔고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 제약바이오들의 어떤 흐름에서 공매도 입장에서 이제 흐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상반기에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이 11월, 12월 달에 급등을 했던 부분들을 이 주도주 입장에서 계속 이어가면서 이 공매도의 어떤 숏 커버링과 숏 스퀴즈까지 이어지는지 여부도 이제 국내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이제 2월 출시를 앞두고 있는 진펜트라 관련되는 부분에서 오늘 뭐 호주 쪽의 어떤 이야기들이 매출액이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미국 시장하고 좀 비슷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죠. 국토가 좀 넓고 병원까지 이동 거리가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 비용 자체가 굉장히 좀 고가이다 보니까 이 SG 제형 관련된 어떤 니드가 좀 넓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점유율이 2021년도 1%에서 3분기까지 17%까지 좀 확대되는 부분들이 미국에서도 영향을 좀 줄 수 있다. 그만큼 기존에 이제 IB 제형에 쓰고 있던 부분들을 램시마로 먼저 이제 스위칭을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되면 리미션이 좀 나타나고 나면 SC 제형으로 안전화 단계에 했다가 좀 악화되면 다시 이제 IB 제형으로 하는 이런 듀얼 포뮬레이션 관련된 어떤 강점이 미국 시장에도 부각이 되어서 이 진펜트라 관련되는 부분에 이 매출과 확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여전하다. 그래서 이제 2월 29일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PBM 등재도 또 어떻게 되는지 작년 연말에 이제 등재 관련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뭐 기사는 안 나왔기 때문에 1분기 내에 빠르게 이제 PBM 등재 관련된 소식도 좀 나와야 되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기관 수급들 가운데 연기금 말씀을 뭐 드렸습니다만 기관 투자자들이 이 셀트리온 관련해서 매수 흐름들이 지난달 뭐 27일 이후에 코스피에서 전체적으로 뭐 매도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 제약바이오 특히나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관련되는 부분 어떤 기대감들이 금리 단 인하와 이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어서 기관들의 리포터는 목표가 상향이 안 나오고 뭐 커버리지 제어 나왔습니다만 기관들의 수급은 이미 12월에 강하게 일단 들어와 있는 부분이죠. 결국은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밸류에이션 할인 관련되는 부분들 이 할인이 축소되면서 성장주에 가장 강력한 어떤 모멘텀을 제공하면서 미국에서도 11월 달부터 강한 국내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동행하고 있는 어떤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10일 날 서정진 회장과 이 서진석 이제 대표 관련되는 부분에서 각자 대표 관련해서 메인 트랙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뭐 기대감이 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오후에 그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내용이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 셀트리온의 최대 주주인 셀트리온 홀딩스 관련되는 부분도 보유 주식 수의 보유 비율이 22.94에서 28.15로 5.21%
올라갔던 부분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보면 합병으로 인해서 이제 보유주식수 변동 그리고 장내 매수 이런 부분들도 그동안에 좀 있었죠. 그래서 올라갔던 부분, 그 기타 이제 뭐 주식담보대출 만기 연장 또 신규 임원 관련되는 부분에서 내용들도 좀 많이 올라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뭐 이수영 이분은 이제 셀트리온 부사장이죠. 그 다음에 양현주 이런 셀트리온 전무고요. 그 다음에 송수원 이것도 셀트리온 상무입니다. 예, 그 다음에 서정수 이제 이번 이제 부회장으로 오신 분 셀트리온 제약의 대표였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이경진 이분은 셀트리온 이사고요. 그 다음에 건수진 이분도 이사, 김용숙 셀트리온 이사, 그 다음에 정한나 이분도 뭐 이사고요. 그 다음에 전민규도 셀트리온 이사입니다. 배준환. 새로 이제 선임되는 뭐 이사들 관련되는 부분에서 뭐 신주인수고문 관련되는 부분들 부과가 되어서 이 특수 관계자로 이제 소유상환 보고서 관련되는 보고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셀트리온 홀딩스 쪽에 들어가 보면 요 내용들의 인적인 부분들하고 관계들이 좀 나오니까 이런 어떤 흐름에서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1161주, 잔고는 183만 주. 그래서 1월 1일 대비해서는 조금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잔고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상한이 이제 체결보다 좀 더 많은 어떤 흐름들. 그래서 이번 주 흐름 연초 첫 번째 거래일에 그 다음 달까지 좀 좋았습니다만 이제 목요일 금요일에서는 좀 주춤한 어떤 흐름들이 셀트리온 제약이라든지 셀트리온까지 좀 이어졌는데요. 그래서 21만 원권 지지가 되면서 다음 주에 다시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있는 흐름이 나오는지 장기적으로는 올해 장기 목표가가 25만원, 30만원 구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구간 부근에서는 이제 분할 매도 뭐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